굉장히 민망한 가운데 인사를 드려보고 있는 크립토마토입니다. 어제 영상에서 이런 장의 숏을 왜 치냐, 추가적인 알트코인들의 상승이 예상이 된다라는 영상을 전해드렸었는데, 그 영상이 나가고 나서 비트코인 요 녀석이 뚝 떨어지면서 알트코인들도 함께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진짜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른 반등 기대를 해보면서 나온 정보들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달러 같은 경우 계속 녹아주고 있습니다. 어느샌가 101.47포인트까지 내려왔는데요. 추가적으로다가 하락이 나올 수 있기를 바라보고,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일제히 상승한 가운데 비트코인 조정을 받으면서 42,140달러에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2,215달러를 기록해주고 있는 가운데, 세이라든지 몇몇 개 알트코인들을 제외하고는 일제히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 한편 어제부터 있었던 비트코인 조정의 배경에는 마운트 곡스, 잊을만 하면은 들려오는 마운트 곡소리 관련된 소식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마운트 곡스가 그동안에 계속해서 피해자들에게 피해자금을 상환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으나 계속해서 미뤄져 왔었죠. 자, 그런데 이번에야말로 드디어 상환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라는 소식이 나온 것인데, 출처는 레딧입니다. 레딧 사용자들이 지난 21일부터 12월 21일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운트 곡스로부터 피해자금을 상환받았다라면서 증거와 함께 스크린샷과 함께 정보를 공유하기 시작한 것인데요. 당연히 처음에는 사기, 스팸 메일인 줄 알았는데 스팸 메일이 아니었었다. 진짜로 돈이 들어오기 시작했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마운트 곡스가 정말로 피해자들에 대해서 상환을 시작하게 된 것일까? 자, 근데 아직까지 상환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현금 상환을 요청한 사람들에 한해서 이러한 지급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네요. 마운트 곡스의 비트코인 지갑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비트코인 물량 이동이 포착이 되지는 않았었다라고 합니다. 일단 현금이 지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부분이 완료가 되게 되고 나면은 비트코인을 사람들에게 보내줄 수 있는 가능성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해당 기사라든지 내용을 봤을 때 이들이 구라를 치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 드디어 기다렸었던 마운트 곡스 피해자들이 보상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겠죠. 당연히 그 정확한 기한은 누구도 알 수가 없겠지만은 아마 내년 중이 되지 않을까. 비트코인 반감기와 ETF 관련된 결정이 내려지는 내년에 물량이 풀리게 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해봅니다. 과거에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을 때 이 물량을 많이 받게 되는 피해자들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을 매도할 생각이 없다라고 답변을 했었는데, 비트코인이 4만 달러를 넘어간 지금 그들의 생각은 과연 어떠할 것인지. 자, 그 다음으로는 더블록에서 밝히기를 기관 투자자들이 내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암호화폐 관련된 투자를 늘릴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분석가들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특히나 내년에는 금리 인하 및 암호화폐 관련된 규제 명확성 확대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들이 더욱더 적극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개입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인데요. 데리비트의 움직임을 봤을 때 이미 시작됐을 수도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파생상품 거래소의 데이터를 봤을 때 올해 10월부터 많은 기관 투자자들의 활동이 증가했음을 알 수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내년에는 어떨 것인가? 현물 ETF가 승인만 된다면 더욱더 많은 자금들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밀려 들어오게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계속해서 가져봅니다. 다음으로 비트코인 찬양론자인 맥스 카이저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비트코인 해시레이트가 상승하면서 전고를 갱신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미뤄보았을 때 비트코인이 40만 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라면서 목소리를 높여 비트코인 가지아를 외치기도 했었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비트코인 관련된 희망적인 포부들, 이어서는 비트코인 동향 및 분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이번 조정의 배경에는 다름 아닌 단기 보유자빨 매도세 탓이 컸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마운트 곡스 외에 이런 이유가 있었다. 특히 코인베이스에서 많은 매도가 이루어지기도 했었다라고 하네요. 그와 동시에 굉장히 많은 비트코인이 거래소 밖으로 이동하기도 했었는데 13,277개, 그 중에 12,534개가 바이낸스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래소 밖으로 지갑으로의 출금일 수도 있겠지만은 거래소 내에서 물량 이동일 수도 있겠다라는 소식이 나오기도 했었고, 분석가 스큐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의 가격 조정이 시작되고 나서 숏 포지션이 구축이 된 것처럼 보여지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좀 떨어지자 숏 치려고 우르르 몰렸다라는 것인데요. 이러한 매도세를 무효화시키기 위해서는 현물 매수와 함께 43,000달러 회복이 중요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엑시트 펌프 같은 경우도 이야기하기를
바이낸스의 선물 시장 오더북을 봤을 때, 비트코인 선물을 봤을 때 가격이 떨어지면서 롱이 체결이 좀 됐었다. 만약에 해당 롱이 청산이 되게 된다라면은, 스탑되게 된다라면은 더욱더 강한 매도세가 나올 수 있겠으나 아직 지금 상황을 봤을 때는 롱 포지션이 안전한 것 같다. 즉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평가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대로 쭉 가격이 회복될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한편 잊을만 하면은 다시 한 번씩 언급이 되는 비트코인 CME 갭. 지금 비트코인 가격대 중심으로 3개가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데 43,800달러 쪽에 하나, 44,800달러 쪽에 하나, 그리고 4만 달러 구간에 하나가 위치를 해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비트코인은 어떤 CME 갭을 먼저 매꾸러 가게 될 것인가? 모바일 차트가 분석가 같은 경우는 지금 자리에서 반등을 해주지 않는다면 4만 달러 선까지 밀릴 수도 있다 라고 경고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다른 각도에서 봤을 때 비트코인이 4시간 봉 기준 200 지수 이동 평균선을 테스트하게 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 가격대가 41,200달러부터 내려가게 된다면 4820달러까지 한번 터치를 하게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지지 구간 및 이평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를 또 다른 각도에서 봤을 때는 이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기도 합니다. 꼬리를 기점으로 추세가 보여지고 있는데 41,000달러 부근까지 비트코인이 열려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겠죠. 41,000달러 혹은 그 아래까지 내려가지 않으려면은 지금 자리부터 반등을 해가지고 주요 구간인 앞에서 기사를 봤었던 43,000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기를, 반등할 수 있기를 바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진정함과 동시에 바로 알트들 지속적으로 달릴 수 있을 것이다라는 예측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비트코인 도미넌스 같은 경우는 상방향 채널을 깨고 아래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일시적으로 반등을 할 수 있겠으나 지속적인 하락세가 예상이 된다라는 것이겠죠. 알트코인들 추가적으로 더욱더 많이 달릴 수 있을 것이다. 자, 예를 들어서 매틱 같은 경우도 지금 차트 상황이 전혀 나빠 보이지가 않는다. 1달러 이상까지 가볍게 뛸 수 있을 것이라고 펜토시 분석가는 이야기를 했었고 1달러 19센트를 뚫어주게 된다면 1달러 71센트까지도 넘볼 수가 있겠습니다. 블런츠 분석가 같은 경우는 옵티미즘을 보면서 최근에 상승하기 시작했었던 옵티미즘, 지금 하락 같은 경우는 조정 및 지지 구간을 테스트하는 것에 불과하다.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면서 긍정적인 전망을 이어갔었고요. 자, 그 다음에 옵티미즘 뿐만 아니라 솔라나 같은 경우도 137달러까지 큰 저항이 없기 때문에 다시 반등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긍정적인 견해를 이어갔습니다. 작년부터 올해까지 높은 적중률을 보여주고 있는 분석가이기 때문에 저도 기대를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고요. 다음으로 ENS 코인 같은 경우도 정을 뚫고 올라와가지고 지금 축적을 와리가리 하면서 치고 있는데 조만간에 길을 모아서 치고 올라가게 될 것이다 라는 이러한 분석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3억 달러가 넘는 생태계 발전 지원금 덕분에 크게 화제가 됐었던 메티스 같은 경우도 지속적으로 더 오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펜토시 분석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연히 많이 오르긴 했는데 주요 정을 뚫고 올라와가지고 안착하게 된다. 그러면 추가적인 상승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리고 오늘 소개가 되고 있는 알트코인들 외에 어제 나온 세팅들도 전부 다 아직 유효합니다. 비트코인이 일단 좀 진정할 수 있기를 먼저 바라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후에 알트코인들 지속적으로 달릴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라울파리 형님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대비 이더리움이 내년에 큰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특히 비트코인 혐오 ETF가 승인되고 나면은 이 투자자들이 비트코인 ETF 덕분에 얻은 수익금을 이더리움으로 돌리게 될 것이다라는 예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트코인으로부터의 자금 이동과 함께 이더리움이 큰 상승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올해 솔라나 상승을 정확하게 짚어냈었던 라울팔, 내년에도 그 예측은 맞아떨어질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드디어 내년에 이더리움의 시대가 열릴 수 있을까. 다음으로 팬텀 같은 경우 알리 마르티네즈 분석가가 주봉 쌍바닥 W 패턴이 나온다. 200% 상승함 가지야라고 외쳤습니다. 이런 식으로다가 주봉 쌍바닥이 좀 강력하긴 하죠. 그래가지고 팬텀을 더욱더 높은 자리까지 이끌 수 있을 것. 목표가를 보니까 2달러 부근까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일본 코인 아스타. 최근에 그래도 주목을 좀 많이 받으면서 국내 투자자들이 많이 매입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스타 내년 초에 메인넷을 출시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는데, 자, 이와 함께 더불어 가지고 가격 상승 기대를 한번 해볼 수가 있을 것인가.
계속해서 지켜봐 주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조정 빨리 끝내고 알트들 다시 가지야를 외쳐보며 나온 정보들 여러분들께 도움되셨다면 크립토토마토 채널 지원 및 일당 주기를 광고 영상 재생을 통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한 분 한 분 도움에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하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